자, 그러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제일 첫째 한 가지는 이 컨셉추얼 띵킹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겠죠. 왜 컨셉추얼 띵킹이 이런 새로운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한테 중요하냐? 우리가 그거에 상반되는 띵킹으로는 로지컬 띵킹이라는 걸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요. 로지컬 띵킹이라는 건 진짜 1 더하기 1은 2 더하기 2는 4 이렇게 되는 거예요. 로지컬 띵킹. 모든 관리자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컨셉추얼 띵킹은 뭐냐면 앞으로 비전을 가지고 새로운 기업을 리딩하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사고라는 컨셉추얼 띵킹. 그러면 우리가 본질을 발견해서 블루오션을 찾아나갈 수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우선 컨셉추얼 띵킹 앞에 붙는 컨셉이라는 말을 우리가 잘 해석을 해볼 필요가 있다. 컨셉이라는 게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앱을 개발할 때, 자, 이걸 무슨 컨셉으로 만들까? 그 컨셉이죠. 그 컨셉이라는 그 단어가 진짜 지향하는 거는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책 중에 그 Good to Great라는 책 읽어보시죠. Good to Great라는 책 읽어보시죠. 뭐예요? 한마디로. Good to Great가 보통 기업에서 위대한 기업으로 이렇게 뭐 번역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보통 기업에서 어떻게 하면 위대한 기업이 된다? 좋은 사이클을 만들어서 계속 보통 기업은 좋은 사이클 없죠. 기억나는 게 그게 있거든요. 제가 이 책이 참 난해한 책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한 400~500페이지 되는데 이 책을 이제 동부그룹에 제가 부사장을 1년간 했거든요. 연가할 때. 그래서 이제 지금 동부그룹이죠. 그래가지고 부사장으로 갔는데 이 동부그룹 회장님께서 이 책을 주고 김 교수는 학교에서 왔다니까 이 책을 좀 잘 읽어보면 나보다 좀 이해를 잘할 것 같은데 이걸 읽어보고 한마디로 나한테 얘기를 해주면 좋겠다. 한마디로. 아니 또 월급도 준다는데 이거 안 읽어볼 수도 없고 매일 읽었어. 매일. 그래서 한 열흘 사이에 한 3번을 읽은 것 같아요. 그래서 3번을 다 읽었더니 감이 안 생겨요. 그래도 뭔가 그 회장한테 얘기하는데 회장한테 막 궁금하게 얘기할 수도 없고 다시 읽자. 그래서 복도에서 만났을 때 열흘 지나서 회장 다 읽었으니까 정말 난해해가지고 그래서 또 한 열흘 더 읽었어요. 그래서 깨달았어요. 굿투 그레이트로 가는 방법이 전번에 설명해 줬죠. 어떤 거예요? 잊어버렸나? 제일 먼저 일이 뭐예요? 패션. 열정이 있어요. 이가 뭐예요? 험불. 그걸 쓴 책이더라고. 패션과 험불을 쓴 책. 그러니까 보통 사람에서 위대한 사람이 되는 것도 똑같은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위대한 사람 되신 분도 있긴 하겠지만 그렇게 뭐 위대하게 되셨으면 뭐 토요일날 공부하시겠어요, 사실. 보통 사람에서 위대한 사람이 되는 방법은 딱 그 지금 2가지만 지키면 되는 거예요. 패션. 자기가 하고 있는데 정말 자기가 맡은 소명에 열정을 갖고 하면 되는 거죠. 나는. 2번째 뭐냐? 겸손하면 된다. 겸손. 겸허하다. 그러니까 공부를 많이 해도 이렇게 겸허한 사람 있잖아요. 근데 공부를 많이 하고 까불랑거리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까불랑거리는 사람은 사회에서 언젠가 다 도태시켜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하기 어려운 거야. 패션을 갖고 막 일하는 사람이 겸손하게 보이기가 어려워요, 사실은. 진짜. 그죠? 여러분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 봤어요? 그거 뭐 보셨어요, 거기서? 영화 동안? 1시간 반 동안? 여기서 대답이 여기서 나온 것 같은데.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가 뭐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는 하고 아주 잘 봤어요. 근데 이름이 왜 패션이야? 의상? 열정이야 이게? 그 영화를 보면 정말 저도 신기하긴 하지만 야 이걸 제목을 뭐 이렇게 붙였나? 그게 저 무슨 골고다 사는 뭐 이렇게 되실 때까지 뭐 어디 저 밤에 뭐 그 자기 아버님한테 이렇게 기도하는 거잖아요. 내가 뭐 내려가면 저 다른 여자가 이제 뭐 이렇게 다 알지 이 사람이 예수님이 다 아는데 이렇게 되는구나. 근데 그 기도하는 장면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피 눈물 나게 기도하다가 뭐 이게 내 뜻이 아니니까 당신 마음대로 이 잔을 옮기세요. 그래서 내려오셔가지고 로마 군인한테 잡혀가지고 채 찍찍이 머리에다 멸관 쓰고 멸관이나 따온 멸관 쓰고 피가 막 흐르고 막 이 옆에서 채 찍질하고 십자가 들고 막 이러는데 돌아가실 때까지 찍은 거야. 이틀 동안 일어난 일이에요. 피만 나오더라고. 피만 처음부터 끝까지. 그래서 내가 그거 패션이 아니라 blood of Christ 뭐 이렇게 붙이면 이해가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그걸 진짜 미국 사람한테 못 참아가지고 얘기했어요. blood of Christ 같은 거 그 당시에 그렇게 얘기했더니 미국 사람들이 여순 영화를 잘못 봤다 이거야. 왜 이런 거냐. 그게 왜 패션이냐 그랬더니 그게 왜 패션인지 모르냐 이거야. 내가 이렇게 조 터지고 피가 막 쏟아지고 막 그래도 내가 인류를 사랑하는 그 열정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못 봤어 그 영화에서 사실. 이게 우리는 막 쑤시고 막 할 때 피만 봤지. 이거 1차적인 거지. 그 숨어있는 뜻을 못 읽은 것 같아. 이렇게 깨져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이런 걸 보여준 거지 열정. 그래서 그게 패션인 것 같아. 근데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패션이라는 단어를 찾으면 영어 단어로 찾으면 뭐가 나오냐면 종교적인 해석으로는 고뇌 이렇게 예수님이 당한 그 고뇌를 그게 그 열정하고 고뇌하고 같은 건가 봐요. 그 열을 받쳐가지고 막 이러는 거가 고뇌이자 열정인 거지. 그러니까 자기가 맡은 소명을 정말 사랑을 하면서 끝까지 견디는 그런 힘 이게 이제 열정이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예수님 보면 예수님이 거만했다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험불했다. 왜? 말구유 같은 데서도 나오고 말이요. 뭐 이렇게 다 이렇게 천민 위해서 뭐 가난한 사람 뭐 이런 사람들 위해서 막 가난하게 이렇게 행위도 하시고 그런 거 아니에요? 험불하다. 그 사람이 사실은 하나님 아들인데 하나님 아들 정도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 아들이야 그러면 그 다음에 행위가 어떻게 되겠어요? 야 너희들 일로 와 뭐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야 그지? 근데 그 사람들 갖다 죄 맞고 뭐 아주 험불했던 것 같아. 그래서 그분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종교적 차원을 넘어서 위대한 존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야. 그게 바로 good to great라고. 진짜 딱 맞는 말 같아. 패션과 험블을 가졌던 대명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위대한 존재로 우리한테 남아서 2000년간 그분이 말씀하신 내용을 우리는 매주 가가지고 오늘 공부를 하고 있다. 그게 대단한 일이지. 그분이 보기에도. 똑같다. 여러분들도 꼭 그렇게 되길 바래요. 여러분들도 위대한 사람 되고 싶잖아요. 험블해. 지나가는 사람한테 인사 잘해. 진짜로 저 전번주에 뉴욕 갔었잖아요. 제가 이건 좀 사담인데 저도 이 제수처가 좀 이상해요. 제가 생각해도 엘리베이터를 유엔 엘리베이터를 딱 타고 쭉 올라가서 그 뭐 7층인가 뭐 반기문 그 양반이 그 7층에 있어요. 총장님. 그래서 반기문 총장님 이 경례라도 하고 시작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딱 사람이 막 많아. 이게 뭐 이게 10몇 층 올라가야 되는데 이게 안 내려가. 사람들이 많아서 못 내리겠어. 그래서 이러고 내렸거든. 내리니까 미국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더라고. 어디서 왔어 이거. 이런 눈치 같아. 난 급해서 내렸는데. 그리고 제가 많이 후회를 했어. 그 다음서부터는 이제 또 여자분하고 이렇게 엘리베이터를 딱 타면
우리나라는 어때요? 이 엘리베이터 타고 열리면 누가 먼저 내려야 돼요? 보통 남자 여자 한 명씩 탔다 엘리베이터에. 자, 문이 땡 열렸다. 여자가 우리는 이런 이상한 생각을 하고 있어. 남자가 먼저 내려야 여자가 더 편안할 것 같다. 왜? 여자 내리는 뒷모습을 남자가 짜려볼까봐 그러는지 그게 더 불편해. 그래서 나도 또 쏙딱 내렸더니 내린다면 내가 얼마나 후회를 했는지 몰라. 내가 아직도 그로발되긴 글렀다. 문이 딱 열리면 미국 사람들은 절대 남자가 내리는 적 없죠. 저 남자가 문 앞에 있더라도 남자가 문을 딱 잡고 이렇게 서 있다. 여자 다 내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촌스럽다는 걸 내가 다시 한번 느끼고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겠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냐. 엘리베이터 탈 때는 딱 들어가자마자 내 이 목 뒤를 누가 이렇게 붙잡고 있다고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붙잡혀서 이 목덜미 갈래도 안 될 거예요. 그랬더니 마음이 편안해진다고. 문이 쫙 열려도 근데 우리는 이상하게 열리면 막 가고 싶어. 근데 잡혀가고 못 가. 그러면 그러고나가 돼요. 내린다면 좀 미안하죠. 좀 뭐랄까 개면적자. 그게 중요해. 근데 이제 그거는 뭐 딴 얘기고. 자, 이 컨셉이 굿, 그레이트에서 이 시사하려고 했던 건 그 두 가지 컨셉이죠. 그 그레이트가 되는 방법은 컨셉이 두 가지다. 패션과 업무를 가지면 된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지적을 한 것 같고, 이 책 자체가 또 뭐를 내걸었냐면 저 위에 써 있는 고슴도치 컨셉이라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고슴도치 컨셉이라는 건 뭘까요? 고슴도치 컨셉 이런 거죠. 그 우리 우화에서 보는 것처럼 고슴도치 굴 앞에 여우가 나타났어요. 여우가 나타나서 고슴도치를 먹으려고 해요. 근데 고슴도치는 무슨 컨셉을 갖고 있냐면 내가 밖에 나가서 여우를 만나면 내 부피를 최소화한다. 동그랗게 묻는. 두 번째, 여우가 없어질 때까지 내가 죽더라도 그 형태를 유지하고 있어야 된다. 두 가지 컨셉이. 그래서 여우를 이겼다는 거예요. 여우가 딱 나면 동그랗게 공 같은 게 계속 그대로 있으니까 찔리기만 하고 그냥 발로 툭툭 차다가 입으로 해서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심플해야 된다는 거죠, 컨셉이. 우리 웹도 말이죠. 개발을 하면 앱도 개발을 하면 심플해야 돼 이게. 듣는 사람이 복잡하게 이게 뭐 시간 걸려서 설명하고 그러면 돈 줄 사람도 투자할 사람도 없고 고객이 될 사람도 없고. 근데 그런 컨셉들을 세운 회사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 보이면서. 웰스파거 뱅크 여러분들 아세요? 여러분 UCI 갔으니까 UCI에 가니까 웰스파거 뱅크 많지 않아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미국 전체에 있는 거지만 이 웰스파거는 이 여기는 좀 연마차를 해가지고 저 워싱턴주, 오레곤주, 캘리포니아주 이 미국 서부에 있는 뱅크인데 이게 BOA 시티그룹보다도 더 돈이 많다는 거야. 서부 쪽으로만 보면. 그래서 이게 이미지로 프론티어 정신으로 이제 캘리포니아 사람들한테 서부 사람들한테 박아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미지를 박아주는 게 좋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앱을 만들면 그 로고도 그거에 되게 잘 만드셔야 되겠지만 컨셉을 박아주는 게 중요해요. 근데 우리가 컨셉을 만들 때 제일 중요하게 또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의 사고가 어떻게 돼 있나, 욕망이 어떻게 돼 있나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 우리 지금 여기서 보는 것처럼 안정된 삼각형 같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모슬로가 인간의 욕망이라는 건 뭐냐, 기본적인 욕구가 있고 저 맨 위에 올라가면 자기를 표현하는 욕구가 있다 이렇게 이제 표현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이즈가 밑이 넓고 기본적인 욕구가 제일 크고 자기를 나타내는 셀프 이스팀이라고 할까? 그 욕구는 작다. 뭐 이렇게 생각이 된다고 보는데 그게 아니라 사실상 요즘의 신세대는 역삼각형의 사이즈로 그것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여야 됩니다. 우리가 안정된 삼각형을 향해서 만든 앱하고 역삼각형으로 만든 앱하고 완전히 다른 스토리가 완전히 다른 스토리.
우리가 전번에 얘기한 것처럼 1983년도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이 디지털 네이티브가 될 자격이 있다고 했는데 그 디지털 네이티브들은 뭘 갖고 있을까? 이 리버스 마슬로의 트라이앵글을 갖고 있는 거예요. 거꾸로 된 욕망 사이클. 여러분들은 무슨 사이클, 뭐가 있어요? 이 둘 중에. 어때요? 필링, 본인 필링. 이렇게 된 거가 있어요. 이거 갖고 있으면. 거꾸로 된 거. 83년도 이후에 태어났습니다. 자격이 있네. 퍼펙트하게 자격이 있네. 만약에 우리가 이런 걸 갖고 있다 그러면 이 문제가 많아. 사실 따지고 보면 앱이 뭐냐. 앱을 가지고 있다는 거를 내가 사용해서 얻는 그 효과보다도 그 앱을 딴 사람한테 과시하기 위해서 앱을 까는 사람이 더 많다는 거야. 앱을 딱 깔아가지고 야, 너 이런 앱 봤어? 임마? 놀랬지? 이런 거 있어 세상에. 이런 게 더 욕구다. 내가 그걸 실제로 해가지고 나만 쓰고 뭐 이렇게 하는 거는 별로다 이거지.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걸 보여주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앱을 빠른 속도로 가입자가 기하학적으로 느는 거지.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앱 개발하는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해. 아, 이게 용도가 있어가지고 그 사람한테 잘 만족시켜주면 되겠다. 그게 아니야. 사실은 과시한다는 거가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구글이 제일 노렸던 전법 중에 하나가 구글 어스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PC에다 넣고 사람들이 자랑스럽게 딴 사람한테 막 소문을 내게 해요. 그래서 그 빙빙 돌아가는 지구를 보면서 야, 이렇게 지도가 막 움직이는구나, 지구가 도는구나. 그걸 모르면 야, 너 천놈 아니야, 와서 봐 이거. 이렇게 되는 거야. 세상이 기하급수적으로 가입자를 늘리는 거. 중요하죠. 그래서 이 셀프 이스템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 컨셉이라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향해서 많은 회사들이 이 컨셉들을 잡기 시작했어요. 꼭 앱 같은 거가 아니라 기존 회사들이 축이 돼서 이러한 것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가령 예를 들어서 맨날 경영하게 나오는 사우스 웨스트 항공. 사우스 웨스트 항공이 왜 유명해? 뻔한 것도 유명하고. 제가 이 사우스 웨스트 항공을 한번 타봤어요. 여러분들 타보셨어요? 네. 어때요? 별론데 싸요. 그건 좀 이렇게 해야 좀 뭐하긴 하지만 중고등학교 학생들로 보지 마시고 경영을 했으니까 경영학적으로 이게 뭐냐 이게 사우스 웨스트 항공이 자꾸 초등학교 애들도 이 싸다 이거는 안 했잖아요. 별로인데 싸다 이거 뭐해? 그러니까 되게 리저너블한 프라이스잖아요. 이제 뭐 표현만 조금 더 못하셔서 잘 표현해 주셨고요. 그 사우스웨스트 항공이 이제 자랑하는 거는 우리는 뭐 여러 가지 이런 걸 없애가지고 뭐 싸게 만들고 뭐 그런 것도 자랑을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게 이거야. 비고객을 고객으로 만든다는 캐치프레이즈를 갖고 있어요. 비고객을 고객으로 만든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장, 이 사우스웨스트 항공 사장 얘기한 걸 잘 생각을 들어있어요. 사우스웨스트 항공의 항공사의 고객은 누구겠어요? 승객. 내부 직원이라고. 사장이 얘기한 거는 승객은 딴 비행사도 다 승객이라고 그러죠. 딴 회사도. 고속도로를 운전하는 사람들. 비고객이 우리 고객이다. 왜 고속도로를 운전하냐 이거 이 사람들이. 뭔가 비행기가 못마땅해서 운전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거지. 7시간, 10시간, 12시간을.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만 잡으면 우리는 정말 대단하다 이거죠. 그것이 비고객을 고객으로 합니다. 사실 그렇게 했어요. 뭐냐면 가령 들어서
산호제 같은 데서, 산호제에서 미국 뭐 커네티컷에 있는 하트포드 뭐 이런 데 간다. 조그만 도시들을 간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가야 되냐면 그 중전에는 산호세에서 살다가 한 시간 드라이브 해가지고 샌프란시스코 에어포트에 와서 샌프란시스코 에어포트에서 비행기를 타고 보스턴으로 날아가고 보스턴에서 또 자동차로 하트포드로 이렇게 2시간 운전해서 갔을 거라고. 근데 이 양반은 비고객이 고객이라는 컨셉을 잡아야 된다. 그러니까 뭐를 했냐면 산호세 로컬 비행장에서 하트포드 로컬 비행장을 열어주면 되는 거지. 그러면 수많은 고객이 자기한테 오는 거죠. 근데 실제로 로컬 비행장들이 미국에는 많이 놀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연결하는 작업을 한 거예요. 그래서 대단한 대박을 낸 항공사예요. 그 미국 항공사 중에서 제일 저상가치가 높은 항공사로 돼 있어요. 자, 그런데 이름도 잘 졌어, 그죠? 사우스 웨스트, 그죠? 누구한테 잘 졌냐면 테러범들한테 보기에는 이런 비행기는 떨어뜨려도 효과가 없다. 사우스 웨스트 항공이 떨어졌습니다. 뭐야 이게 도대체? 무슨 유나이티드 아메리칸 에어라인 뭐 이런 게 떨어져야 야 잘했다. 이렇게 뭐 세계 여론이 돌아갈 텐데 사우스 웨스트는 뭐야? 남쪽 어디 그 비행기를 왜 떨어뜨렸냐? 걔들이 아주 안전한 비행기야 이런 자가. 그 다음에 이 노스트룸 백화점 같은 거는 말이죠. 여러분들 그 미국에 가면 이 노스트룸 백화점을 보실 거다. 근데 노스트룸 백화점이라는 거는 이 중고가 백화점이에요. 상당히 비싼 백화점이죠. 이 백화점은 뭐를 자랑으로 하고 있냐면 바로 이게 사실은 그 무릎 꿇어서 서비한다는데 여기서도 또 시작되고 그랬는데 그런 것 떠나서 디스카운트를 해주는 백화점. 우리가 갈릴리에서 현대백화점에 가가지고 이 책이 5만 원인데 이거 보다가 이거 3만 원에 안 돼요? 그러면 뭐라 할까? 현대백화점 직원이 얘기도 안 하고 동대문이나 가시오. 그럴 거 아니겠어요? 노스트룸 백화점에 여러분들 가면 꼭 깎아달라고 그래요. 왜? 점원이 모두가 사장이에요. 쉽게 얘기해요. 그냥 자기 사업으로 이제 사업 분과에 따라서 포션을 가져갔다. 그냥 자기 포션 내에서는 깎아줄 수 있죠. 그런 거로 또 유명하고. 세븐일레븐을 여러분들 많이 뭐 길거리에 많은데 세븐일레븐이 사실은 미제긴 한데 일본으로 와서 일본이 지금 뿌리를 받고 있는데 일본이 종주국이 됐어요. 근데 세븐일레븐에서 이제 여러분들 한국 세븐일레븐은 이게 좀 수능설이라서 그런 거 아는데 일본 세븐일레븐에 나가서 물건을 많이 사면 말이죠. 우리는 여기 바코드가 있잖아요. 이렇게 바코드를 삑 하면 삑 하는 거로 동시에 왼쪽 손을 잘 보면 왼쪽 손이 테이블 밑에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거기 버튼이 4개가 있어요. 손가락마다. 그래가지고 컨비네이션으로 너 이 사람 처음 봤냐? 그 다음에 2번째 이 사람 또 올 것 같은 사람이냐? 그 다음에 또 3번째 이 사람 이 동네 사람이냐? 뭐 이런 걸 자네들끼리 정했어요. 그래가지고 이따가 삑삑삑삑 눌러주면 이걸 만든 회사에 척척척척 하는 거야. 그럼 그 만든 회사에서 다시 그 세븐일레븐에 통보해서 무슨 가설을 내냐면 아침 7시 청량리 지역의 김밥을 이 동네 아닌 사람들이 사 먹는다. 이렇게 가설을 만드는 거야.